네, 신흥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 7번. 내용 간단하게, 내용이 한 장 반 정도 되는데요. 내용이 길기는 한데, 사실, 뭐, 스토리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봅시다. 우선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유배가사라는, 옆에다가 좀 써볼까요? 유배가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유배가사가 조선 전기, 그리고 후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유배교사 전기는 앞에서 봤던 삼위인국 같은 정철의 송미인국, 삼위인국, 그래서 대부분 전기의 유배가사들은 어떤 그 당파 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유배를,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당파 싸움에서 힘에서 밀리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음모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연히 그 유배간 주인공들은 그 억울함을 항상 가지고 있죠. 왜? 그 간신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유배를 오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뭐 충성, 충절. 그래서 우리가 송민국에서도 보면 송민국, 삼민국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 작품들에서도 보면 그 정철이 유배 온 거에 대한 되게 안타까움 또는 억울함 이런 것들 그 뭐 마음에 먹은 말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왕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주로 표현을 한다면 이 후기에 남아 있는 유배 가사들은 실제로 이 유배를 온 인물들이 뭔가의 잘못을 저질러서 온 경우들이 많아요. 뭐 횡령이라든가. 지금 이 고전시가 7번에 나와 있는 만원사의 이 작가도 그 조선에서 어떤 한 뭐 하급 관리죠. 어떤 이제 국고를 지키는 이런 하급 관리인데 얘가 이제 그 돈을 좀 빙당을 쳐서 막 놀러도 다니고 기생집도 다니고 술 먹고 막 이렇게 이제 흥청망청 하다가 걸려가지고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앞에 전기에서 쓰이는 내용처럼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실제로 잘못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후기의 유배 가사들은 내용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배지에서의 어떤 어려움, 나 지금 유배지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럼 그 뭐 삼인국이나 손민국 같은 경우도 내용이 되게 많은 편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 만원사는 제목 자체가 만원사라는 게 만 가지의 말, 그러니까 많은 말을 담은 그런 노래다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처럼 엄청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유배를 갈 때부터 유배지에 도착해서 유배지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런 구구절절하게 자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왜 쓸까요? 이 당시 후기에는 이렇게 이제 유배지에 쓴 이 가사, 문학작품이죠, 어찌됐건. 이 문학작품들을 보고 양반들이 좀 재미있는 것들을 이렇게 돌려보는 이런 이제 유행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으면 이게 왕까지도 왕 귀에까지도 이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왕이 이제 이런 뭐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얘 진짜 되게 힘들구나 올려보내 뭐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요행을 바라고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뭐 그렇게 해서라도 왕의 귀에 한번 올라가면 자기는 이제 풀려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좀 있으니까 보통 유배 가면은 잊고 지내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유배 가사의 후기의 유배 가사들이 좀 횡행하게 쓰여졌다라는 게 이 시대의 어떤 특징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기원한다. 그 유배가사 후기에 유배가사들은 마지막에 이제 되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만원사라는 작품도 후기의 유배가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삼위인곡, 뭐 송미인곡 이런 전기의 가사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기억해두면 좋고요. 우선 내용을 그러면 들어가 보면은 이 내용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되게 방대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본사 유배지의 어떤 도착하고 거기에 생활을 담고 있어요. 자, 내용을 조금 자, 앞에 서사 부분은 귀향을 이제 유배를 떠나는 한양에서 떠나는 그 과정부터 그 자기가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던 거 회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배지까지 오는 어떤 여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귀향지로 출발하는 출발선에서부터 그 과정 과거에 대한 뭐 회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배로 오는 어떤 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본사의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유배지의 생활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내용을 그럼 들어가 보면 아마도 할 일 없어 생애를 생각하고 자, 아마도 할 일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생계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요거를 생각하고 고기를 낚기라는 이 행위를 하자 하니 할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물머리라는 거는 멀미입니다. 멀미. 멀미 있어가지고 고기를 낚을 수가 없네요. 그럼 나무배기를 해볼까 하자 하니 힘이 또 딸리네요. 자리치기. 요 자리치기는 돗자리를 만드는 행위인데요. 돗자리를 만드는 거나 또는 신 삶기, 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방법을 모르죠. 이건 할 줄 모르니 진짜 할 게 없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냥 동냥이나 하여 보자.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뭐 동냥이나 해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탈망건. 자, 망건을 벗는다. 그 다음에 갓 숙이고 호중 치막 띠끄르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들을 조금씩 이제 풀어 헤치는 총만 남은 헌 집신에 3살 부채 차면하고 자, 총만 남은 헌 집신에 3살 부채라는 거는 이제 살이 가느다란 이런 부채 이런 걸로 차면 얼굴을 가리다입니다. 쪽팔리니까 아무래도 자기 양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복들을 좀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이런 부채 같은 걸로 얼굴을 좀 가리고 남초 없는 빈 담뱃대 소일조로 가지고서 자 담뱃잎 남초 없는 빈 담뱃대 담뱃잎이 없는 거죠. 그 빈 담뱃대를 소일거리 심심풀이로 가지고 들고 비슥비슥 걷는 걸음걸음마다 눈물 난다. 비슥비슥 비틀비틀 걷는 걸음인데 이 걸음을 걸으면서 가다 보니 스스로가 참 나 어떻게 사는 거지? 눈물이 난다. 세상 인사 꾸미로다. 내일 더욱 꾸미로다. 자, 세상 인사 인간사 참 인간사 허탈하구나. 꾸미로구나. 내일 더욱 꾸미로다. 내일이라는 건 이제 나의 현재의 상황이 참 꿈 같다. 엊그제 부기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 부기자 엊그제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흥청망청할 때 그 과거는 좀 부자로서 부귀했던 이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가난하게 빈천한 인물로 살고 있구나. 부기자가 꿈이런가 빈천자가 꿈이런가. 자, 부자가 꿈이었나 아니면은 지금 거지로 있는 게 꿈인가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장주호접. 자, 장주호접이라는 건 그 장자 장주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꿈인고 이게 이제 요 앞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장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장주호접이라는 건 장자가 호접 이게 이제 호랑나비의 꿈인데요. 장자가 도교의 철학자죠. 철학가인데 이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가 나비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다가 꿈에서 딱 깼는데 이 장자가 순간 그런 의문이 든 거죠. 어, 내가 꿈을 꿨을 때 나비가 꿈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꿈을 깬 게 꿈인 건지 헷갈리구나 라는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 얘기를 여기에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삽입한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정꿈인고,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장자의 일화를, 장자가 꾼 호랑나비 꿈이 황홀하니, 그런 꿈이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정 꿈일까? 한단치보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한단치보의 꿈인가 남양의 초가 요게 꿈인가? 그러니까 요것도 앞에 이야기한 부기자와 빈천자의 개념. 자, 화서몽, 화서몽과 칠원몽, 뭐 남가일몽, 지금 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화서몽, 칠원몽, 남가일몽을 깨고 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뜻풀이가 뒤에 있으니까, 자, 화서몽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황제가 꾼 꿈, 그런 꿈인데요. 한단치보. 그다음에 이것도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의 행위를 하면 뭐든지 다 잃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운율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몽중흉사 이러하니 새벽 대길 하울이라. 몽중흉사. 자, 몽중흉사는 꿈에 대한 얘기인데요. 꿈에서 흉사래. 흉한 꿈을 꿨으니 새벽 대길 하울이다. 새벽에 참 좋은 일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보통 꿈은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고요. 그러니까 악몽을 꿨으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가난한 집 지쳐내고 넉넉한 집 몇 집인고. 자, 가난한 집은 지쳐내고 지나치고, 왜냐하면 동냥을 하러 가는데 가난한 집에 동냥할 거리가 없으니까. 자, 넉넉한 집은 과연 몇 집이나 있는가? 살인문을 드자 할까 마당에를 섰자 하랴. 자, 살인문. 이제 그 대문입니다. 이제 좀 넉넉한 이런 집에 대문을 들어갈까? 아니면은 마당에 그냥 서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철없는 어린 아이, 소 같은 젊은 계집. 그러니까 철없는 어린애들, 그리고 어떤 젊은 계집들, 이런 애들이 손가락질 가리키며 귀양다리 온다 하니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칭 고이하다. 나한테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죠. 이 귀양다리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귀양운, 보통 앞에서 이야기한 좀 이름 있는 그런 양반들이 귀양을 갈 때는 그래도 그 쪽에 처소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몸종도 좀 따라가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하급 관리라든가 이런 죄를 짓고 오는 유배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빈몸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그 유배지라는 요 뒤에 이제 유배지한 대한 그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유배지에 이 죄인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떠날 수가 없죠.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집 중에 그냥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뭐 집주인이 뭐 품성이 착해가지고 음식을 주면 모르겠지만 안 주면 여기처럼 동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유배지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배 오는 여러 명의 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죄인들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사실 탐탁치 않게 보이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유배지 오는 이런 죄인들, 귀양 온 사람들을 귀양다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림거리로 이야기하는 지칭이죠. 자, 귀양다리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한 거죠. 손가락질 가르치며 귀양다리 온다 하니 고이하다, 괴이하다. 다리 지칭 괴이하다. 그러니까 야, 다리를 칭하는데 왜 귀양다리라고 얘기해? 참 괴이하게 칭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다리에 대한 이야기들,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토다리 이제 흑다리죠. 그리고 춘정월 15야 상원야 밝은 달에, 춘정월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 밝은 달, 장안시상 12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호 금주는 다리다리 배반이요 적성 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장안 12다리, 그러니까 서울 장안에 있는 여러 다리들, 그 다리마다 바람이 불어서요. 옥호 금준. 자, 옥호, 옥술, 그리고 이제 금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금술잔에 다리다리 배반이요. 안주가 가득하다. 자기가 그 유배 오기 전에 흥청망청 있던 그 때를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다리라는 이 앞에서 나온 귀양다리라는 이 다리를 이제 라인 맞춰가지고 말장난 하는 거죠. 언어 유희죠. 그 다리마다 적성 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그러니까 이 피리 소리 이런 것들이, 노래 소리 이런 것들이 넘치는구나. 윗다리 아랫다리 석은 다리 헛다리. 윗다리와 아랫다리 썩은 다리와 헛다리. 자, 여기에서는 실제 그 사람이 건너가는 다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체의 다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안 보일 수 있겠네. 자, 똑같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다리라는 이 음절을 그대로 이제 언어 유희하는 동음 이어의 어떤 희화화하는 활용인 거죠. 자,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자, 철물다리. 자, 여기 철물다리는 철물로 만든 다리 또는 판자로 만든 다리. 이런 다리. 두 다리 돌아들어. 두 다리는 사람 다리죠. 요거는 실제 다리고요. 중촌을 올라 광통다리 또는 수표교. 수표교는 그 서울역 그 근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한 장안시상 12다리 여기에 포함되는 이제 한양에 있을 때 그런 다리들입니다. 이런 다리들을 지금 지나가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량위, 곁다리라. 자, 그래서 효경다리, 뭐 마전다리, 아량위의 곁다리로구나. 도로 올라가면 중학다리, 다리를 나려오면 향다리요. 동대문안 첫다리며 서대문안 학다리, 남대문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밟은 다리. 자, 이거 신체의 다리와 여기 표현되는 그 한양에 있는 이런 다리들. 자, 지금 자기가 이제 그 돌아다녔던 그 다리들을 쭉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자, 이 다리 저 다리 다 들어봤지만 귀양다리는 처음 들어본다. 이 표현입니다. 금시초문이다. 자, 수종다리. 수종다리라는 건 이제 병으로 인해서 종기가 붙는 부종 뭐 이런 의미의 수종다리 또는 습다리. 천생이 병신인가. 아, 다리가 부어올라서 이렇게 되는 이런 수종다리, 습다리 이런 건가? 그러면은 내 다리는 병신이었던, 천생이 병신인 그런 병신다리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 그 다리를 잃어가지고 하는 병든 다리구나. 두 손길 느려치면 다리에 가까우니. 지금 여기에 자기를 귀양다리라고 이렇게 놀림했던 거를 계속 희화화시키고, 사실 희화화가 자기의 처지를 희화화하는 거죠. 사실은 뭐 자기를 계속 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쟤네들이 나를 귀양다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리에 대한 어떤 동음이어의 활용을 하면서 자, 읽는 사람들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죠. 그러니까 두 손길 느려치면, 두 손길을 쭉 내리면 다리에 가까우니. 사람 손을 이렇게 쭉 내리면 다리 쪽으로 가까이 오죠. 손과 다리 뭐다 한들 그 사이 얼마치리. 그러니까 그 손을 쭉 내리면 다리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층 조금 높여 손이라나 하여 주렴. 다리라고 하지 말고, 귀양다리라고 하지 말고, 손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손이라고 해다오 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양말이 나오더냐. 뭐 그런 귀양다리라는 그런 비아냥을 들으니 부끄러움이 먼저 나서 동양 달라는 말이 나오더냐. 나오지 않는다.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자, 장가락,
그러니까 이게 장가락이 어쨌든 동냥을 하려면 뭐 동냥 달라는 이런 노래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헛기침을 하니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로다. 자, 허리를 굽힐 때는 그냥 공손하게 인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손이라는 것도 동음이어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체의 손이죠. 신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손. 그리고 우리가 동음이어로 이 손이 또 다른 의미가 손님할 때 게스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손. 그래서 손님으로 대접해 달라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동음이어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빼먹은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내 허리 가히 없어 비부에게 절이로다. 내 허리가 가엾어서 비천한 것들에게 절을 하는구나. 내가 한양에서 얼마 잘 나갔는데 뭐 이런 내가 참 허리가 가엾어서 참 빈천한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있구나. 내 인사 차서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내 인사가 차서 위아래가 없이 종에게도 존대를 하는구나.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혼잣말로 중중하니 줄인중 들어온가. 혼잣말로 중얼중얼 이렇게 하니 굶주린 중이 들어온 건가? 그 집사람 눈치 알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거기 이제 앞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숙이고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집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채고 보리 한 마리를 떠서 줬대요. 떠서 주며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동량 예사오니. 자, 가져가시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불쌍한 적객 귀한객들이 동량 오는 게 예사다. 그러니까 자주 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당면하여 받을 때는 마지못한 치사로다. 치사라는 공치사처럼 이렇게 뭔가 이제 감사를 하는. 네, 당면 막상 닥쳐서 받는 그럴 때에는 감사하단 말이 이제 마지못해서 한다는 얘기죠.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집사람이 보리 한 말 떠서 주는 것도 뭐 어디 네가 뭐 상가 같은데 잡상인 들어오면 사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잘 안 나갑니다. 계속 버티죠. 그런 것처럼 이 동양 온 이 사람도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니까 그냥 빨리 내보내려고 보리 한 말 떠서 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진심의 감사가 아닌 그냥 마지못한 감사를 얘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렁저렁 그럭저럭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느 노비 수운하리. 자, 이렇게 얻은 보리 뭐 들고 가기가 어려울까? 어느 노비가 있어서 운반을 시킬까? 아무려나 저 보리라. 아무튼 이 보리를 짊어지고 가겠다. 한 마리라는 건 사실 이렇게 무게가 좀 나가겠죠, 그래도. 그렇죠? 자, 갓은 숙여지려니와 혹중치마 어찌할꼬. 처음에 나왔던 그 의복에 대한 갓은 계속 숙여지고 후중치막이 참 거추장스럽다. 어찌할까?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랴. 그러니까 주변이 으뜸이다. 그러니까 주변멸이가 좋은 으뜸인데 변통은 아니할 것인가? 이 빌리는 겁니다. 변통. 빌리는 건 뭐 아니할까? 넓은 솜에 구기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등거리 제법이라 하괴이치 아니하다. 자, 넓은 솜에 이렇게 막 거추장거리니까 품에다가 품속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긴등거리. 이 긴 거리가 제법 되지만 뭐 괴이하게 앞에서 나온 괴이치 괴이하게 보이진 않는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자, 지금 이런 행위 모든 것들이 꿈인가? 지금 계속 꿈인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유배지에 와서 동냥을 하고 있는 현재의 본인의 처지를 계속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도 꿈일 거야.
매일매일 꾸밀 거야. 동량도 꾸밀 거야. 등에 짐도 꾸밀 거야. 자,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없는 듯 아무리 굽으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자, 지금 요 보리를 뒤에서 당기는 듯 이게 무거운 거죠. 허리를 굽히려 해도 자빠지니 이거 어찌할까. 머지 아닌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머지 아닌 멀지 않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집에 어렵게 겨우 오니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천배 하는 거야. 자, 존전 높은 상전 집에 출입하는 것처럼 출입을 하는 듯 한출천배 하는 거야. 한출천배는 이제 등에서 이제 땀이 계속 나서 등을 적신다. 뭐 이게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신다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집에 오고 나니 땀이 비 오듯이 오는구나. 저 주인 거동보소. 저 주인은 이 집 주인이겠죠. 코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할 일 없네 동량도 하시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보리 한 말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 거를 보고서 비웃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양반님께서 참 할 일도 없어가지고 동량들 하시었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귀인도 속절없네. 귀한 사람도 참 별 볼 일 없구나. 등짐도 지시었고 등짐도 지시였어. 여기가 이제 계속 그 주인의 어떤 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밥산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 많이 먹소. 밥값을 밥산 노릇 밥값을 하시오니 저녁 많이 드세요. 많이 먹소. 라고 해서 계속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자, 내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그런 너의 웃음소리도 듣기 싫고 밥 많이 먹는 것도 싫다. 동량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하리. 동량질도 하는 것도 한 번이지 이거 진짜 못하겠구나. 매번 할 것인가.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동량에 대한 얘기죠.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선 동량을 한번 나갔다 왔더니 더 이상 동량은 못하겠다. 그러면은 무삼일을 하잔 말고. 그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하자는 말인가? 신삼기나 하자고. 앞에서 신삼기 한번 나왔지만 요거는 방법을 몰랐죠. 근데 다시 그래도 한번 해볼까? 집 판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집 판단을 갖고 와서 신날부터 계속 손으로 이렇게 꼬는 집 꼬는 이런 행위를. 자, 조희 노도 모르거든. 여기도 조희노 종이로 꼰 노끈 이런 노끈도 모르거든. 삿기꼬기 어이하리. 말이 꼬이네요. 자, 이게 새끼꼬기인데요. 자, 기본적인 이게 조희노와 이 삿기꼬기라는 게 이게 뭐 난이도 1의 행위라면 여기 난이도 한 2, 3 정도 되는. 요것도 못하는데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한 발 다 못 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니. 게다가 한 다발 이제 뭐 몇 개 얼만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바닥이 부르텄대. 할 리 없어 내어놓고 긴 삼대를 벗겨내요. 할 일 없이 그만두고 긴 삼대를 벗겨내요. 자리 노래 배왔꾸니. 자, 신삼기 안 된 거지. 이거 하다가 손도 부르트고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자리노 대자리 만드는 거. 긴 삼대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돗자리 줄을 배왔꾸니 천수만한 인의 마음. 슬프고 원망스러움 슬픔 한 붙일 데 전혀 없어 녹고기에 붙이었다. 자, 붙일 곳이 전혀 없어. 이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서 녹고기에 붙였다. 이 붙이다 또 언어의 유의 동음이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부분은 이제 동량 더 이상 못하겠다. 다른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해본 건데요. 사실 뭐 뒤의 모습은 아무래도 뭐 신심기 포기한 거고요. 이 대도 뭐 딱히 잘해 보이진 않으니
그래서 지금 여기 작품을 보면 이 유배간 어떤 그 양반의 유배지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이제 동냥이라는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 귀양다리라고 하는 이 말로서 다리라는 이 동음이에요. 이 말로 파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확장, 그 과거에 어떤 저희가 막 걸었던 그 다리들을 다 읊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이라는 동음이어의 활용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행복했던 서울 생활 이런 것들을 심리적 화자의 심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요 행위 이후에 이제 결사가 나오는데, 결사 부분에는 참 잘못을 많이 했구나, 반성한다, 뭐 이런 의미들로 이제 풀려나기를 기원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안도한 만원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실 많이 나오는, 이 많이 수록되는 뭐 수특이라든가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 나올 때마다 이 이름이 가끔씩 바뀌거든요. 안조한 이렇게 이름도 되고요. 근데 이 뭐 안도한, 안도안, 뭐 이렇게 이제 도안 이런 식으로도 이름이 쓰이는데, 이 뭐 안도은 뭐 이렇게도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이 만원사라는 제목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아까 얘기한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유배를 간 것도 많은데, 이 여러 가지 사료들에 뭐 안도안으로도 나오고 안조안으로도 나오고 안도안으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그때 이 이름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안조안으로 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안도안으로 했다가, 그래서 지금 안도환으로 나온 건 지금 최종적으로 이 이름이 가장 좀 설득력 있다, 또는 안도환이라는 이름이 맞다고 이제 뭐 보여진다라고 해서 나온 건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괜히 얘기했네요. 자, 어찌됐건 그 유배 가사에 대한 특징,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조선 전기, 그다음에 후기의 유배 가사들의 차이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내용은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